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으로 인해 물질 순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생각 조각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어, 해일이 일어났나 봐요. 지진 해일은 어느 권역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날까? 나는 지진 해일, 그냥 파도와는 다르지. 서핑보드를 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비단운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 시스템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에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자, 다음 탐구.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알아보기, 의사소통과 개방성을 탐구하나 봐요. 목표,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 인식, 다양한 자연현상들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과정 1.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써보자. 태풍, 밀물과 썰물, 산활동. 자, 이때 준비물은 스마트 기기와 붙임 쪽지가 있네요. 자, 그리고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붙임 쪽지 대신 공유 플랫폼에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제시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조사하여 붙임 쪽지에 써보자. 자, 봅시다. 3. 붙임 쪽지에 쓰인 자연 현상을 일으킨 에너지원에 따라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로 분류해보자. 태양 에너지, 바람, 광합성.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및 정리를 보면 과정 3에서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에너지원을 설명해보자. 자, 지금 설명합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그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는 근원 에너지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보다 적은 양을 차지하지만 지구 시스템의 많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그림 3-6을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해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부터 살펴보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이다. 기권, 수권, 직권에 흡수되어 구름, 바람, 비 등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지표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화산 활동과 지진, 판의 운동으로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기는 에너지이다. 지구가 자전하여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 해안 지역의 지형과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자, 확인.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읽었죠.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의 순환. 물은 주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고체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면서 각 권 사이를 이동하며 순환한다. 수건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증기가 되어 기권으로 이동한다. 수증기의 일부는 응결하여 구름이 되거나 되고 비나 눈으로 내리면서 직권이나 수권 생물권으로 돌아간다.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구름, 비, 눈, 태풍 등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가 일어난다. 수건의 물은 강물, 지하수, 빙하 등의 형태로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켜 지표를 변화시킨다. 구름, 비, 눈 등의 날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음. 자, 그림 3-7인데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며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을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날씨의 변화나 지표의 변화 같은 다양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Q.
강수와 증발에 의한 에너지 흐름을 비교해 보자. 강수, 비가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 식물 잎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올라가는 거. 증발돼서 구름으로 올라가. 그다음에 이 물들이 지표로 유출이 되기도 하고 지하로 침투를 하기도 하고 타시의 연결핵으로 구름이 돼서 내리기도 하고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다시 구름이 되기도 하고 이렇듯 이러한 지하수에 의한 지표의 변화는 여기 그림에 나타났듯이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빙하에 의한 지표의 변화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위에 페이지로 가서 탄소의 순환, 방금은 물의 순환을 받고 이제는 탄소의 순환을 볼 차례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권 사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의 흐름도 함께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고 직권의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태양 에너지는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아 석회암으로 직권에 저장되거나 해양 생물의 골격을 이룬다. 일부 생물의 사체는 지층에 묻혀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의 형태로 직권에 저장이 되고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때 화석 연료의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방출된다. 탄소의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는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탄소의 순환은 물의 순환과 더불어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순환 중 하나이다. q 아래 그림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찾아봅시다. 자, 그림 3-8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여기서 여기 위부터 보죠. 화산이 분출해서 대기 중으로 탄소 등 뭐 CO2, CH4 등을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하겠죠. 분출되니까. 그다음에 화석 연료가 타면서 연소하면서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생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나요?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죠? 그다음에 광합성을 해서 주죠? 그리고 해양생물에서는 방출을 해서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높이죠? 용해가 돼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탄산이온은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이 됩니다. 해양생물의 골격, 썩은 뼈, 생선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가 이제 유기물들이 지표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고 그 화석연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로 가서 발전소에서 태우니까 대기 중으로 탄소가 발생되는 배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탄소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습니다. 확인.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서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설명해 보자. 설명해 보자.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계속 읽어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 한다. 식물은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고 직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변하게 한다. 수권의 해수는 파도를 일으켜 해안 지형을 변하게 하고 해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하여 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생물권, 기권, 수권, 생물권, 수권, 직권, 직권, 기권, 외권, 기권. 이것이 지구의 시스템의 상호작용인데 그걸 보여주는 그림 3-9였습니다. 지구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다음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해보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알아보기. 다음은 나일강의 변화에 따라 계절별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홍수의 계절 6월에서 9월, 나일강이 범람하여 강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시기. 생장의 계절 10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범람했던 강물이 빠지면서 비옥계제 토지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시기. 수확의 계절 2월에서 5월.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 자, 각 계절에는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역들이 상호작용하는지 이야기해보자. 홍수의 계절, 생장의 계절, 수학의 계절. 나일강의 주기적인 변화가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토의해보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지진 해일을 일으키듯 지구 시스템의 어느 한 권역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환경 오염과 산림 벌채, 댐 건설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여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지구 시스템의 변화가 발생하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생체들도 영향을 받으므로 지구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존해야 한다. 지진 해일에 대한 각주가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요? 밑에 있나? 지진 해일. 해저에 지각 변동이 생겨서 일어나는 일로 해안 근처의 얕은 곳에서 물결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림 3-10에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진 해일로 인한 침수, 그다음에 열대우림의 파괴, 북극의 해빙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소단원 확인하기. 1. 외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는 자연현상의 예를 찾아 설명해보자. 2. 과학의 가치 알기. 갯벌을 흙으로 덮는 간척 사업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보자. 이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108쪽에서 써보자. 평가하기. 실과 이해 파트로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으로서 다양한 자연현상을 통해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해야 할 생태적 책임감을 인식하야 하는가? 자,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